자, 혈액형 판정과 수혈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혈액형 판정과 수혈 관계. 크게는 ABO식 혈액형하고 RH식 혈액형 두 타입이 있어요. ABO식 혈액형과 ABO식 혈액형 그리고 RH식 혈액형. 자, 그리고 얘네들의 흐름은 크게 뭐와 유사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과 유사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 특정 항원에 대항한 항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걔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적절한 항원에 인식하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ABO식 혈액형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에 의해 자, 아빠로부터도 A, 엄마로부터도 A 유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또는 아빠로부터는 A를 받았는데 엄마로부터는 O 유전자를 받았다. 오케이? 그럴 경우 얘네들은 우리가 표현형으로는 A형이라고 표현형을 읽어주는 거고 왜 얘네들 우리가 A형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적혈구 표면에 뭐라는 A타입의 A라고 하는 A타입의 당 단백질.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어떤 당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A타입의 당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A타입의 응집원이 적혈구의 세포막에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B를 엄마한테 받든 아빠한테 B를 받든 아니면 B와 O라는 유전자를 받든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형은 우리가 B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B타입의 응집원이 발현이 되는 거고 적혈구에 발현된 얘를 우리는 응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응집원. 넌 응집원. 오케이? 자, AB형은 아시다시피 A 유전 인자와 B 유전 인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A, B 둘 다 공동의 우성 형태니까 A도 B도 둘 다 동시에 발현돼서 얘는 A타입도 B타입도 A타입도 B타입도 다 발현된 형태입니다. A타입도 B타입도. 그래서 얘는 우린 AB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O형은 O 유전자를 받은 형태로 A타입도 B타입도 다 발현이 안 된 형태의 케이스. 그래서 우린 그걸 O형이라고 해요. A타입도 B타입도 다 발현이 안 된 케이스니까 O형. 됐겠어요? 자, 그러면 응집원은 이러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응집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응집원과 다른 형태의 응집소라고 하는 알파라는 응집소 또는 베타라는 응집소 이런 응집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응집소들을 어떤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 근데 이제 A라고 하는 응집원하고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만약 만나버리면 자, 알파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자, A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A라고 하는 응집원과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만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얘를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어, 적혈구를. 그러니까 적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오케이? 그래서 응집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형태처럼 작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적혈구의 산소만 기능이 떨어지고요. 파괴가 되는 형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 둘 다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개체가. 네? 사람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행된 그 정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몸에서는 만약 알파를 발현해서 응집소 혈장에 그 알파라는 응집소를 만약 가지고 있게 돼버렸다라고 하면 어떨까? 안 태어났겠지. 그지? 안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유전 정보를 억제를 시키고 발현되지 않도록 베타가 발현되어서 이 사람의 몸, A형 혈액의 몸 안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요. 정상적인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응집원으로 A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베타라는 응집소를 혈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B형인 사람은 당연히 반대로 알파, 베타 두 개의 유전 정보들 중에 누구는 베타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키고 알파가 발현되어서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에? 정상적인 혈장에. 그래서 B형은 응집원 B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B와 혈장 베타 알파를 갖고 있어요. AB형은 안 갖고 있겠죠, 혈장을. 알파, 베타 둘 다 안 갖고 있는 거고요. O형은
원, A, B 둘 다가 없는 대신에 혈장에 뭐와 뭐를 알파와 베타 둘 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해 볼 거냐면 혈액형을 적혈구는 추출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담아서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적혈구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성분을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 채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이용하냐? 알파나 베타와 같은 그 응집소 성분들을 추출해서 그 응집소를 깔아놓고 확인을 하는 거야. 오케이? 깔아놓고. 그래서 자, 여기에 알파라고 하는 아이가 깔려져 있고요. 오케이? 여기에 베타라는 아이가 깔려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우린 혈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혈청. 오케이? 자, 아까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 어떤 사람의 혈액에서 A라고 하는 응집원이나 또는 B라고 하는 응집원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A나 B라고 하는 응집원들은 적혈구에 존재하니까 그 적혈구를 이용해서 혈액을 판정하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A형이든 B형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들을 추출해서 응집소들을 알파나 베타나 응집소들을 깔아놓고 혈액형을 판정하는 거야. 응집소들을 깔아놓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 알파 또는 베타가 깔려져 있는 상태 안에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의 미지의 혈액을 여기다가 여기도 떨어뜨려봐. 저기도 동시에 떨어뜨려봐. 오케이? 어떤 혈액형을 모르는 이 사람의 혈액형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는 미지의 사람의 혈액을 둘 다에 똑똑 떨어뜨려 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기는 응집이 안 되는데 여기는 응집이 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혈구들끼리 뭉쳐져 가지고 터진 모양으로 응집이 됐겠어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베타가 깔려져 있는 형태인데 뭘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응집원에 베타와 베타끼리 만난가요? B와 베타가 만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혈액에 혈액형을 모르는 그 미지 사람의 거기에 뭘 갖고 있어서 B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여기 깔려져 있는 베타랑 만나서 적혈구들이 다 뭉쳐졌기 때문에 응집이 된 거겠죠. B만 갖고 있는 거죠. B만. 그죠? 그 사람의 혈액을 여기도 떨어뜨리고 여기도 떨어뜨렸는데 여기만 응집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형인 거야. 맞지? 오케이? 그 다음 어떤 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여기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떨어뜨려 봤어. 그때는 그 사람은 여기는 응집돼. 여기는 응집이 안 돼.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으니까 알파가 깔려져 있는 이 판인데 응집이 됐다는 건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와 알파가 만나서 응집이 된 거지. 그치?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A형이야. 그치? 언니 힘들면 쪽으로 가도 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둘 다 응집이 됐어. 그럼 뭐야? 그 사람은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거지. AB형인 거야. 그치? 어떤 사람은 여기 각각 떨쳤는데 응집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응집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O형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쉬워. 뭐가? 응집원하고 응집원. 여기 이제 적혀있고 있는 게 이게 응집원이야. 응집원과 각각 짝꿍이 되는 A라는 응집원과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응집이 돼버려. 연결되는 거죠. B라는 응집원과 베타라는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이 돼버려. 응집소, 응집원 이렇게 응집되고 응집돼 버린다. 그 원리로 혈액을 판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혈청을 자 내가 지금 나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가 깔려져 있어요, 베타가 깔려져 있어 라고 보여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답을 했죠. 그죠? 근데 얘에 대한 명명에 대한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건데 그냥 알파나 베타가 깔려져 있는지를 안 알려주고 얘를 항 A형 혈청이 있어요, 항 B형 혈청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항 A형 혈청이 있어요, 항 B형 혈청이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항 A형 혈청은 자 일단 그러려면 혈청이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뭔가를 하나하나씩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혈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혈청은 일부러 혈액을 응고시켜.
혈액을 응고시켜. 그러니까 피를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노출시키면 당연히 피딱지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우리가 혈구, 혈장으로 나뉘어졌던 그 부분은 피를 뽑아가지고 시험관에다 놔둔 다음에, 이건 책에 안 나와있어. 시험관에 놔둔 다음에 공기의 노출을 최대한 막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심분리, 회전을 통해 원심분리를 시켜줬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는 무거운 혈구 성분, 위에는 액체에 해당하는 혈장 성분, 액체만 이렇게 뜨는 거야. 이건 얘를 공기 중에 노출 안 시키고 막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동일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노출시켰어, 공기 중에. 그러면 응고 시스템이 돌아가. 피딱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이 혈구 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그 혈소판이 혈액 응고를 시키게 하는 피부린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혈소판이 탁 터지면서 단계 시스템을 통해 피부린이라는 혈액 응고를 시키게 하는 섬유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 피부린과 같은 물질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적혈구들이랄지 덩치가 큰 단백질을 얽어서 다운을 시켜. 딱지를 딱딱 굳어지게 하는 딱지를 만들어.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혈액이 응고되면서 피딱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피딱지를 혈병이라고 해요. 혈병이라고 하고, 그 피딱지 성분들 중에서 얼거매지지 않고 위에 뜬 성분,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적혈구들이랄지 백혈구들이랄지 혈소판들은 피딱지를 만들면서 딱지가 됐겠죠. 근데 그 사람의 혈액에 가지고 있는 성분 중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여기 네트워크에 얼거매지지 않아.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항체나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알파 또는 베타와 같은 사이즈가 작은 응집소들은 여기 이 피딱지 안에 포함되지 않고 거기에 떠 있는 거야. 피딱지가 안 되고 위에 떠 있는 그 나머지 액체 성분을 다 혈청이라 해. 혈청. 일단 방어작용 문제 풀 때 선생님 혈청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 어떤 쥐에다가 그 면역을 시킨 뭐 이렇게 병원체를 주입을 시킨 이 A과의 쥐의 혈청을 뽑아다가 줬다거나, 아니면 뭐 기억세포를 뽑아다가 줬다거나,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혈청에 뭐가 들어있었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건데, 혈청에는 그 원래 사람의 몸에 피를 다운을 시켜서 응고를 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응집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항체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응집소랄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항체들 되겠죠? 그게 혈청 안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를 혈청 성분이라고 하니까 너는 혈청, 너는 피딱지, 혈병. 오케이? 되겠어요? 그러면 혈청이라는 단어 뜻은 설명을 해줬어? 혈청이라는 단어의 뜻은 설명해줬어? 네.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준 A형 혈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한 B형 혈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선생님은 이름이 이주현이야. 그치? 근데 내 집에서의 역할은 막내딸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원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을 명명할 때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는 어디 하고 원장이라고 얘기할 거고, 오케이? 누군가는 어디 집 딸, 막내딸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치? 나라는 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그치? 자, 똑같은 아이를 얘기할 때 그 똑같은 아이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하는 아이는, 오케이?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 그 아이는, 자 생각해봐. 베타라는 응집소 그 아이는 어때요?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 그 아이는 B라는 응집원하고 무조건 응집이 되죠. 그쵸? B라는 응집원을 무조건 찾아내는 아이야. 나는 B하고만 반응해, 무조건. 그치?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이 아이는 무조건 B라고 하는 인자를 찾아내는 아이예요. 찾아내는 사이즈가 작은 아이예요. 라고 해서 항비형 혈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타를 항비형 혈청이라고 얘기한 건 베타를 말하는 거야.
상대방이 B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베타니까 무조건 너를 인지해서 찾아내는 그런 거. 돼요? 근데 똑같은 베타를 얘기할 때 똑같은 베타라고 하는 이 아이를 설명을 할 건데 원래 베타는 누구의 피 안에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혈액 중 어떤 사람의 혈액 안에 있어요? A형에 있어요? B형에 있어요? 원래 사람의 혈액 중에 어떤 사람의 그 혈액형에 베타가 있어요? B형에 있으면 그 사람 안 태어났네. 왜요? B, 베타 만나면 자신의 적혈과 제결과 기능 못하니까 걔는 태어나지 않았어. A형. 원래 A형한테 베타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난 베타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베타를 표준 A형 혈청이라고 얘기하면 표준자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 살아있는 그 사람의 A형의 피를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의 피를 뭐해서 이렇게 응고를 시켜서 왜?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와 뭘 갖고 있습니까? 혈장에는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피들을 갖고 있어. 그 피를 응고를 시켜서 그지? 그 A형 사람의 피를 응고를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A형에 해당하는 적혈구는 여기에 얼검해져서 다운이 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베타는 위에 떠있고 그 베타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자 표준자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 살아있는 그 A형의 사람의 피를 응고를 시켜서 얻어낸 응집소라는 얘기야. 원래 그 사람의 정상적인 혈액형의 그 사람 피를 응고를 시켜서 그치? 그 A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응집소를 추출해내서 그걸 사용했다는 의미야. 표준자가 들어가면 그치? 표준 A형 혈청은 표준은 A형이 A와 응집소 뭘 갖고 있어? 베타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똑같은 베타를 설명하는데 이 베타를 항B형 혈청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베타니 상대방이 B를 갖고 있는 애가 갖고는 만나서 무조건 응집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헷갈리겠죠. 안티펜 알죠? 안티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 무조건 착하든 착하지 않든 무조건 걔가 하는 짓은 다 싫어 라고 하는 거. 그게 안티잖아. 그냥 무조건 그 사람만 하면 애 싫어 꺼져 이렇게 해준 형태처럼 안티의 의미가 항이야 항. 그지? 베타니까 그 베타는 B하고 무조건 인지해서 아 너 B야 너 꺼져 이렇게 해주는 형태, 응고를 시켜버린 형태. 그래서 베타를 설명할 때 항B형 혈청이다 라고 하면 베타가 깔려져 있는 거고 그지? 또 똑같은 베타를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베타는 A형 몸에 있었던 거잖아. 표준자가 들어가면 A형 표준 A형 혈청을 똑같이 베타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항 B형 혈청과 항 A형 혈청이 깔려져 있는 거에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항 A형 혈청이 여기 깔려져 있고 항 B형 혈청이 여기 깔려져 있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 지금 베타가 깔려져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알파가 깔려져 있는 거고 그거예요. 그치? 근데 얘를 한번 꼬면 그죠? 한번 꼬면 여기가 표준 A형 혈청이 깔려져 있고 표준 B형 혈청이 깔려져 있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B형의 몸에 있었던 걸 뽑아서 여기다 깔았다 하는 거니까 그럼 알파가 있는 거고 정상적인 A형의 몸에 있었던 걸 뽑아다 여기다 깔았다 그 얘기니까 베타가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것만 안 헷갈리게 잡아도 반 이상은 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형 판정을 할 때 이 정도는 꼭 보실 수 있게끔 만드시고 들어가셔라 라고요. 항 A형 혈청과 표준 A형 혈청에 명명하는 그 아이들은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일부러 응고와 관련된 응고를 시켜서 저 혈청 안에는 뭐가 주로 들어있는지 항체나 응집소들이 주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혈액에 관련된 부분이면 여러분이 또 인지하셔야 될 건 수혈의 기본 원칙. 수혈. 피를 수혈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수혈의 기본 원칙. 자, 수혈. 일단 같은 혈액형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동일 혈액형끼리. 그치? 다량의 혈액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동일한 혈액형끼리 혈액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혈액형을 찾기 어려워. 만약에 그렇게 같은 혈액형을 찾기 어려워. 소량이라도 수혈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지하실 때, 자,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할 때 출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혈액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세포 성분이 적혈구예요. 산소 운반 기능을 도모해주는 적혈구가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조직세포는 산소 운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 능력들이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한 형태인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수술할 때 막 출혈이 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그 적혈구를 공급받는 걸 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적혈구만 뽑아줄 수는 없어. 피 안에 적혈구가 제일 많이 들어있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량이라도 혈액을 주거니 받거니 해줘야 할 때는, 자, 어떤 원리냐면, 자, 주는 사람의 응집원은 어디 있다고? 응집원은 누굴 말하는 거라고? A나 B를 말하는 거야. A나 B, 적혈구의 세포막에 있는,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A나 B와 같은 응집원을 말하는 거야.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뭐와? 응집소랑. 자, 내가 야, 너 산소만 도모해라라고 내 거에 뭐를 줬어? 적혈구를 얘한테 줬어, 환자에게. 예, 줬는데 내가 준 그 적혈구가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많은 응집소랑 알파 또는 베타 그랑 만나서 응집이 돼버려.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나는 그냥 폭탄 쓰레기를 준 거지. 그치? 내 거 쓰레기, 내가 준 거 쓰레기가 돼버려. 폭탄 받아봐라 하고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가능하면 안 돼. 응집소랑 항원항체 가능하지 않을 거. 만나지 않을 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어쩌겠어? A형의 혈액을 B형에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A라고 하는 응집원이 있는데 B형의 몸에는 알파라는 응집소가 많이 있잖아. 그치? 많이, 그러니까 줘봤자 어차피 200ml에서 300ml의 혈액을 줄 거야.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피봉지 안에 적혈구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그 적혈구들을 빨리 산소 운반을 도와라 라고 줬는데, 내가 줬던 그 적혈구 응집원들이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던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는 그 응집소랑 만나서 어차피 용혈이 되는 형태로, 응집이 되는 형태들로 만나버리면 중간중간에 이 환자 미세 모세혈관이 다 막히겠지. 그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실수가 있어요. 2년 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 받는 70대 여자 그 할머님이 그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B형인데 A형의 피를 수혈받다가. 그래서 의료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수술방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환자 인적사항이랑 피봉지랑 이런 거 재료들이 제대로 왔는지 봐야 돼. 자, 아무튼 간에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 A형은 B형에게 줄 수 없고 B형도 A형에게 줄 수 없어. 그치? 자, 근데 그럼 A, B형은 혈액을 줄 수 있을까? A형에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A, B 두 개가 다 있어. 그지? 근데다가 A형은 베타는 갖고 있어. 알파는 없어도. 그지? 안 돼요. 그지? 베타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B와 AB형이 갖고 있는 그 B와 A형이 갖고 있는 베타가 만나서 내가 준 그 혈액형들이 다 터질 거잖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뿔이라고 생각해. 적혈구에 있는 A나 B라고 하는 응집원들이 뿔이라고 생각해. 그 뿔들이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항체, 응집소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알파나 베타나. 그지? 그랑 만나서 다 응집이 돼버리니까 뿔을 갖고 있는 A, B, AB들은 절대 혈액을 줄 수가 없어. 오케이? 정리. 자, AB형은 A형에게 혈액 못 줘. 그 다음 AB형은 또 B형에게 혈액 못 줘. 그죠? 다 못 줘. 둘 다 뿔을 갖고 있으면 머리끄댕이 붙잡힐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O형은 붙잡힐 끄댕이가 없지. 그지? 물론 상대의 A형에게 만약 O형의 피를 A형에게 준다라고 해. O형에는 AB가 없잖아? 그지? 근데 A형은 베타는 갖고 있잖아. 그래도 그 베타가 내가 준 그 O형 거의 응집원이랑 만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O형은 다 줄 수 있어. O형끼리도 혈액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O형은 A형에게도 B형에게도 A, B형에게도 줄 수 있어. 왜? 머리끄댕이 붙잡힐 뭐가 없잖아. 그지?
A병은 또 알파, 베타를 안 갖고 있잖아. 아니 갖고 있잖아. 상관없잖아. 그리고 머리끄댕이 붙잡힐 얘가 없잖아. A나 B가 없으니까 O형 거의 혈액은 다 줄 수 있어. A형, B형, A병에게. 상대적으로 A병은 머리끄댕이 붙잡힐 게 두 종류나 있기 때문에 다 못 줘. 받기만 해. 다 받아. 그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원리 하실 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을 인지하셔야 가장 좋겠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형, B형, AB형에 대한 혈액형 판정이랄지 이제 그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거 이해와 비슷한 형태인데 RH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레서스 몽키라고 하는 붉은 털 원숭이와 그들의 수혈 관계에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RH식 혈액형. 자, 얘도 AB식 혈액형하고 조금 유사는 한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책 하단부에 145쪽 하단부에 있죠? 처음에는 붉은 털 원숭이와 진화적으로 우리 사람이 진화적으로 거리관계가 가깝냐 뭐냐 이런 진화적 거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진화적 거리관계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누구에게? 토끼에게 좀 일부를 주사를 했어. 붉은 털 원숭이의 피의 일부를 토끼에게 주사를 했어. 근데 토끼가 죽진 않았어. 그럼 토끼 몸에서 열심히 얘의 적혈구를 인식해서 걔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끼의 피를 뽑아서 토끼 몸에 있던 항체를 깔아놨어. 그걸 나중엔 델타라고 이름을 명명했어. 델타. 오케이? 델타. 자, 그러면 이 델타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원래 토끼에는 없었어. 델타가. 이 델타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 때문에 생긴 거지.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인지해내는 응집소인 거지. 찾아내는 응집소인 거지. 항원, 항체인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토끼 피에서 저 델타라는 응집소를, 자, 델타라는 응집소 일종의 항체를 뽑아다가 깔아놓은 이 판에, 그지?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 떨어뜨려 봤어. 네, 이지 사람의 피를 여기다 떨어뜨려 봤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응집이 되네. 오케이? 왜 응집됐어? 이 사람의 혈액에 적혈구에 오케이? 누구 거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토끼의 적혈구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토끼? 붉은 털 원숭이? 이 사람의 혈액에는 만약 아까 내가 토끼는 살았다 했죠. 그죠? 토끼의 적혈구를 인지해내는 델타였었다면 토끼 다 뒤졌겠네. 토끼의 적혈구를 인지해내는 항체를 얘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토끼는 죽었겠네. 토끼는 안 죽었다고. 그지?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가 일부 들어가서 토끼가 막 이런 디즈랜드 하고서 막 퇴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그 항체를 뽑아다가 여기다 깔아놨어. 판에다가. 그지? 토끼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2주 뒤쯤에 살아있었어. 그지? 2주 뒤에 생존된 토끼의 피에서 얘를 깔아다가 세팅을 해놨고, 그죠? 얘는 누구 때문에 생겼어? 쟤 때문에 생겼어. 그죠?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리니 여기도 응집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야?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와 똑같은 인자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붉은 털 원숭이와 동일한 인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와 델타라고 하는 형태가 만나서 응집이 된 거지. 그지? 근데 얘가 만약 토끼 거와 똑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토끼는 적혈구를 모두 다 얘가 찾아내서 다 파괴시켰을 거라 토끼는 산소 운반되지 못하고 죽었었겠네. 그치? 토끼는 생존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어 깔아놓고 그 항체가 거기가 항체가 깔려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사람도 누구 거와 토끼가 아닌 원숭이 거와 똑같은 응집원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서스 몽키 학명이 이거예요. 몽키. 이게 맞냐 몽키가 가끔 헷갈린다. 몽키냐 모니냐 왠지 느낌이 모니 같은 모니를 쓰다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몽키 이게 맞나? 몽키. 영어를 하도 안 쓴 지 오래돼서 레서스 몽키 붉은 털 원숭이. 그냥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와 유사한 적혈구와 동일한 것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명을 따서 그래 넌 붉은 털 원숭이와 똑같은 뭐 응집원 인자를 갖고 있는 거야. 나중에 그 붉은 털 원숭이와 동일한 응집원 인자를 D라고 명명했어. 우리 A타입의 응집원, B타입의 응집원 있잖아. 그럼 D타입의 응집원이라고 명명한 거야. 응집원 D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RH 플러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 떨어뜨렸어. 오케이? 떨어뜨렸더니 여기는 이제 응집이 안 돼. 리지유 다른 사람. 리지유 다른 사람의 피를 여기다 떨어뜨렸더니 응집은 안 돼.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RH 마이너스. 돼요? 왜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어? 뭐 붉은 털 원숭이와 똑같은 인자가 없기 때문에 응집이 안 된 거니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RH 플러스 타입과 ABO 타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ABO를 결정해준 유전자도 갖고 있고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해준 그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서 그지? RH 플러스이면서 B형일 수 있고 RH 마이너스이면서 A형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수열은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수열의 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RH식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의 수열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자 어떤 식이냐 자 RH 플러스 형은 원래 혈액형을 RH 플러스로 갖고 있는 그 RH 플러스 형은 응집원 D를 갖고 있죠 적혈구에. 그러면 혈액에 응집소 아까 델타라는 응집소를 만약 갖고 있었다면 델타라는 걸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델타가 만들어져서 혈장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델타가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지가 지 거를 다 만나서 파괴를 했겠네? 생존하지 않았겠네. 이런 사람은 안 태어났겠네. RH 플러스인데 이 사람은 안 태어난 사람이야.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룰 의미가 없어. 그치? RH 플러스형은 나중에라도 절대 안 만들어져. 델타가 만들어지지 않아. 없어. 이 사람은 델타라는 응집소를 안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야 본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델타 응집소 없어요. RH 플러스형은. 자, RH 마이너스형은 어때요? 자, 응집원 D 인자를 안이 갖고 있어. 그치? 응집원 인자를 D라고 하는 이 응집원 인자를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O형하고 똑같게 O형은 알파 베타는 대신 갖고 있었으니까 AB는 없더라도 그럼 델타가 있나 보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생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면역 능력처럼 자, 이 친구는 처음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추후에 델타라고 하는 그 형태를 생성할 수 있어요. 델타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거의 델타가 자기 거의 응집원 적혈구를 파괴하진 않잖아요. 그죠? 만들어도 자신은 산소음반 기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원리들 때문에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의 수열의 원리가 조금 더 짠합니다. 왜 짠하냐면 대체적으로 RH 마이너스 인원수가 아주 소수 그룹이에요. RH 마이너스 혈액형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 아주 소수 그룹입니다. RH 플러스는 거의 대다수예요. 오케이? 그런데 수열의 원리상 봐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하는 게 가장 기본 원리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혈액을 주고받는 게 가장 기본 원리야. 근데 RH 마이너스 A형인 사람이 P를 찾고 있어. 혈액형 RH 마이너스형 A형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RH 플러스 A형이 혈액을 주고 싶잖아. 윤리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고 인원수가 적으니까.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러면 죽어. 불가능해.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D 응집원이
원래 이 사람이 응집원 없고 얘도 없었어. RH 마이너스 0의 몸에서. 그지? 근데 이 사람 RH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D 응집원이 이 사람 체내에 일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델타라고 하는 게 추후에 생성이 가능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이 몸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추후에 생성이 가능해. 그래서 내 몸에 없던 저 D가 들어오니까 이런 뒤지른다 하고서 열심히 델타를 만들어서 다 파괴해. 만약 혈액이 많이 들어왔다면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델타를 만들어서 그 델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본인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 오케이? 본인은 생존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어차피 이게 없으니까. 되겠어?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어쩐 거야? 자, 피딱지가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형태니까 뭐야? 안 된다는 거야, 수혈이.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건 절대 안 되고요. 반대로 이건 가능하다고요. 소수그룹의 RH-가, 그지? 얘에게 혈액을 줘. 오케이? 이 사람이 피를 받는 사람이잖아. 피를 받는 이 사람은 뭘 만들지도 않잖아, 응집소를. 이 사람이 급한 대로 아무 머리끄댕이 붙잡힐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의 적혈구를 공급받은 거잖아. 그러니 RH-의 P는 플러스에게 수혈해줄 수 있어. 오케이? RH-의 P는 플러스에게 오히려 수혈을 해줄 수 있고 플러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이너스에게 수혈해줄 수가 없어. 왜? 항원항체 반응 때문에. 되겠어요?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